그렇죠? 워크라고 하는 게 힘을 거리에 대해서 적분을 하면 일이 된다라고 했는데 별게도 없어. 힘을 거리에 대해서 적분하고 마이너스를 붙이면 그것을 포텐셜 에너지라고 해. 단, 이 포텐셜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힘이 위치의 함수로 나타냈을 때만 쓸 수가 있어요. 위치의 함수. 그러지 않았을 경우에 마찰력과 같은 경우에는 저 힘이 위치의 함수가 되지 않아. 예를 들어 보여줄게. 내가 많이 봤지만 이 지점, 내가 일로 오면서 힘의 방향은 뒤를 향했었죠. 자, 다시 같은 지점을 통과해 봅시다. 이때 마찰력의 방향이 바뀌었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힘의 크기와 방향이 바뀌는 것은 힘이 위치의 함수가 아니라는 뜻이고, 마찰력과 같은 경우 포텐셜 에너지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스프링, 또 중력 이런 것들은 각각 그 위치에 있으면 그 위치에 주어지는 힘이 동일해. 그래서 위치의 함수라고 얘기하죠. 함수 고등학교 때 배우나? 중학교 때도 배우나? 중학교 때 배우는 것 같아. 함수의 정의가 뭐야? 어느 집합에서 어느 집합으로 가는데 x를 넣으면 y가 하나만 나와야지 두 가지 값을 가지면 함수라고 안 하지. 그렇지? 두 가지 정도가 아니라 마찰력은 지 멋대로 주변 상황에 따라 다른 형태의 힘을 주기 때문에 마찰력과 같은 힘은 포텐셜 에너지가 없다. 자, 그럴 때 이제 포텐셜 에너지를 힘을 적분해서 마이너스를 붙인 거라고 하는데, 자, 그러면 이 인테그란드를 읽어내려면, 피적분 함수를 읽어내려면 좌우변을 미분하면 되겠죠? 자, 이건 고등학교에서 다 배운 거니까. 미분하면 이 함수가 나오게 되는데, 이제 마이너스를 더 붙여야 되겠지. 마이너스 F가 U를 미분한 형태. 자, 그러면 포텐셜 에너지가 어느 지점과 어느 지점의 포텐셜 에너지의 차이, 위치 에너지의 차이를 얘기한다면, 이 지점에서의 위치 에너지와 중력에 의한 이 지점에서 위치 에너지. 이것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 포텐셜을, 힘을 쭉 적분해서 마이너스를 붙이면 되니까 시작점, initial position하고 final position이 있으면 동일한 적분을 이제 정적분의 형태로 나타내면 어디에서 어디까지 적분하게 되면 포텐셜 에너지의 차이가 나오게 된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키네틱 에너지하고 워크의 관계에 대해서 티어럼을 우리가 증명을 했죠. 이 일을 하게 되면 어떠한 경우나 상관없이 운동 에너지의 변화로 나타나게 되죠. 그런데 한 이 일에 이니셜 어느 지점에서 어느 지점까지 한 이 일이 되니까 이 일을 했으면 그만큼 운동 에너지가 바뀌어야 되는데 여기다 마이너스를 붙였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있을 수밖에 없어. 그럼 요 마이너스 델타 T라고 하는 키네틱 에너지의 디퍼런스를 옮겨가. 그러면 포텐셜 에너지 디퍼런스와 키네틱 에너지의 디퍼런스의 합이 0일 수밖에 없어. 그래서 U 더하기 T, 키네틱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의 합을 토탈 미케니컬 에너지라고 해요. 이것을 역학적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라고 해요. 근데 이 포텐셜 에너지는 아까와 마찬가지로 아까 얘기했듯이 힘이 X의 위치의 함수일 경우에만 포텐셜 에너지를 정의할 수 있고, if F is a function of position X, then the total mechanical energy must be conserved. This force is called the conservative force, 보존력이라고 해요. 역학적 에너지를 보존시키는 힘을 보존력이라고 하고, 마찰력과 같은 것은 non-conservative force예요. 이건 conservative force는 F가 F of X, 위치의 함수로 명확히 나타날 때 conservative force, 보존력이라고 한다. 잠시 아까 요거 힘이라고 하는 것이 포텐셜 에너지의 미분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인 거라고 했는데 여기 봅시다.
포텐셜 에너지가 이렇게 증가하는 게 있어. 이게 뭘까? 예를 들어 mgh 어떤 위치 높이가 올라갈수록 포텐셜 에너지가 커지죠. 위치 에너지가. 그러면 증가하는 방향으로 힘을 받나? 높이가 감소하는 방향으로 힘을 받아서 떨어지게 되지. 네? 이게 포텐셜이 더 높은 곳이야. 생각을 해봐요. 중력은 아래로 향하고 있지? 중력이 아래로 향해. 그 마이너스 F라고 하는 것은 위를 향해. 그 마이너스 F를 적분하라 그러죠. 이걸 다 더하라 그러니까 변위, 그러니까 디스플레이스먼트하고 포스하고 같은 방향이니까 포텐셜 에너지는 위로 갈수록 늘어나게 돼. 다시 말해서 포텐셜 에너지가 포텐셜 에너지의 데리버티브가 힘인데 그 위치에 대한 미분을 한 건 힘인데 그것에 마이너스를 붙여야 돼. 이 U가 증가를 하게 되니까 증가하기 때문에 힘의 방향은 반대 방향이 될 수밖에 없다. 그봐 마이너스를 했으니까. 그래서 이거 증가하죠. MGH와 같이 리니어하게 1차식으로 이렇게 증가하는 형태가 되는데 그때 힘은 포텐셜 에너지가 감소하는 방향으로 항상 힘이 주어지게 돼요. 거꾸로 이렇게 됐다면 어떻게 돼? 힘은 증가하는 방향으로. 포텐셜 에너지가 떨어지게 되면 증가하는 방향으로 힘이 주어지게 된다. 꼭 이 안에다가 구슬을 놓고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봤을 때 이쪽의 기울기가 포텐셜 에너지가 증가하는 방향이니까 이 구간에서는 힘이 안쪽으로 작용하고 이건 포텐셜 에너지가 감소하니까 그렇죠? 감소하고 있으니까 기울기가 네거티브 그렇기 때문에 힘은 부호를 바꿔서 오른쪽으로 가게 돼 있어서 이런 모양의 포텐셜 에너지를 받는 다음에 어떤 물체든지 이 점에서는 일로 가고 이 점에서 일로 가고 그래서 왔다리 갔다리 어슬레이션을 하게 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스테이블 이퀄리브리엄이라고 하고 이 지점에서는 접선의 기울기가 0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는 이 평형점이라고 하는 이유는 힘이 없기 때문에 스프링 같은 경우에 가운데 이퀄리브리엄 포인트에 가면 힘을 안 받고 이쪽으로 가면 안으로 당기고 이쪽으로 가면 안으로 당기고 해서 계속 진동을 해 나가게 되죠. 반대로 이런 형태의 포텐셜이 있으면 이게 증가하니까 힘이 왼쪽으로 간다 그러고 감소하니까 오른쪽으로 가기 때문에 이 접선이 이제 기울기가 이제 0인데 이런 평형점에서는 아슬아슬하게 가만히 있지만 약간의 이동만 있으면 바로 쭉 미끄러져 버리는 그런 형태가 된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unstable equilibrium이라고 한다. 자, total mechanical energy가 conserve 한다라고 했으니까 function of x, 이게 포텐셜이 function of x가 되면 언제나 total mechanical energy가 conserve 하는데 뭐라고 그랬어요? total mechanical energy는 플랫하게 이렇게 상수로 있어야 되고 그것이 kinetic energy와 potential energy의 합으로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이 그래프가 potential energy라면 여기까지의 거리, 남은 거리가 바로 kinetic energy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런데 kinetic energy는 2분의 1 mv 제곱이죠. 그래서 속도의 제곱이니까 양의 실수야. 0인 경우에는 가만히 정지하는 거고. 그러면 이 구간에서는 운동 에너지가 있는 구간인데 이 지점이 가면 포텐셜 에너지하고 토탈 미케니컬 에너지하고 일치하니까 키네틱 에너지가 살아남을 게 없죠. 0이 되는 거예요. 키네틱 에너지가. 그리고 아까 여기 쉐입이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 이퀄리브리엄 포인트가 이 지점에 있고 계속 힘을 안쪽으로 받는다 그랬죠. 자, 그럼 여기 꼭대기에 오면 안으로 떨어져. 여기로 가서 여기까지 가면 다시 떨어져. 그래서 방향을 바꾸기 때문에 거기를 터닝 포인트라고 불러요. 그래서 요 끝점을 키네틱 에너지가 0이 되는 지점이고 포텐셜이 요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힘이 여기서도 안쪽을 향해서 받아서 계속 요 안에서만 어슬레이트 하게 된다. 그리고 요 바깥을 뭐라고 할까? 이 바깥은
포텐셜 에너지가 토탈 미케니컬 에너지보다 더 커지는 지점이죠. 그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 키네틱 에너지가 네거티브가 돼야 되지. 그런데 어떠한 실수의 제곱도 0보다 작은 경우가 없으니까 이거는 forbidden region이라고 해. 거기까지 F학계가 가지 않아. 저기까지 가려면 전체 에너지를 더 높여줘야 돼. 그 스프링을 잡아 당겼다가 놓으면 그 안에서만 왔다 갔다. 그래서 터닝 포인트에 도달하면 키네틱 에너지가 0이 되고 다시 되돌아오고 그걸 더 forbidden region까지 가게 하려면 더 세게 당겨서 에너지를 더 많이 줘야지 진동의 폭이 더 커지게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고전 역학적인 개념이고 양자역학에 가게 되면 키네틱 에너지가 네거티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예를 들어 내가 계속 가 여기로 깔깍깔깍 내 벽을 통과를 못하거든. 그치? 포비든 리전이 내가 갈 수가 없어. 그만큼에는 아니 벽을 부숴야 되겠지. 그런데 양자역학적으로는 저 벽을 스며들어가서 통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까지는 우리가 다루지 말기로 합시다. 가장 쉬운 포텐셜 에너지가 그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인데, 저 밑에 있는 네모가 점선인 네모로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 그 전체 구간에 힘이 항상 mg이고 아래 방향으로 작용하게 되죠. 그래비테이셔널 포스가 R인데 그 그래비테이셔널 포스에 마이너스를 붙이라고 했으니까 플러스 mg의 방향으로 힘을 마이너스 F라는 게 이 위의 방향이고 그거의 디스플레이스먼트가 h니까 그거의 곱은 mgh. 그래서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포텐셜 에너지는 증가한다. 그러니까 포텐셜 에너지가 위로 갈수록 증가하니까 어디로? 항상 힘은 포텐셜이 낮은 방향으로 힘을 받게 된다 그랬죠. 쭉 흘러내려가야 돼. 여기 위에 있는 것은 더 높은 지점에 있으면 낮은 지점으로 항상 가려고 해요. 자연계는 낮은 포텐셜을 찾아서 가려고 해요. 숨겨진 포텐셜을 다 키네틱 에너지로 발산하고자 해요. 자, 동일한 경우 같은데 약간 다르죠. 근데 빗면을 통해서 이렇게 사선으로 갔어. 근데 우리가 1차원적인 적분이 아니라 사실은 이것이 스케일러 프로덕트. 다시 말해 평행한 성분을 끄집어내는 걸 스케일러 프로덕트라고 했죠. 코사인을 곱해야 돼. F의 길이와 X의 길이를 해야 되는데 이거 중력의 방향의 성분만 끄집어내야 되기 때문에 중력의 방향하고 평행한 성분은 이 H, 하이트밖에 없어요. 여기 수직이에요. 직각삼각형. 그러면 중력의 방향하고 수직인 방향인 A는 수직인 방향은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아. 일을 할 수가 없어. 코사인 데이터가 0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이 프로젝션만, 다시 말해 사선으로 가더라도 수직으로 간 거하고 동일한, 높이만 같다면 동일한 위치 에너지를 얻고, 역으로 얘기하면 수평으로만 이동하게 되면 위치 에너지는 바뀌지 않는다. 그 이유는 힘과 여기 힘의 방향과 디스플레이스먼트의 방향이 서로 수직인 경우에는 아무런 일을 하지 않는다라는 게 중요한 거죠. 자, 스프링의 경우, 지난 시간에 적분을 다 해봤으니까 저 적분 어떻게 하는지는 잘 알 것이고, 평형점에서 이 지점까지 예를 들어 왔다 갔다 이런 식으로 할 텐데, 이 지점에서 이 지점으로 간다. 그러면 일로 가면서 힘은 어느 방향이에요? 여기서 이렇게 간다. 힘은 항상 안쪽으로 향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힘이니까 바깥 방향으로 마이너스 F.
마이너스 F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KX. 그래서 플러스 KX를 다 적분해야 되니까 커지는 방향이에요. 이제 저 부호가 헷갈리는데 사실은 너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은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어디가 더 포텐셜이 높은가 잡아 당기려면 이 바깥의 포텐셜이 훨씬 더 높은 거예요. 그리고 항상 포텐셜이 낮은 방향으로 힘을 받는다고 했죠. 여기를 당기기는 힘들지만 여기 놓기만 하면 금방 이 안쪽으로 가려고 하잖아. 그러니까 힘이 안쪽으로 받기 때문에 이 바깥이 항상 포텐셜이 높은 지점이 된다. 그렇죠? 모든 자연계는 포텐셜이 낮은 쪽으로 힘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 말이야 그냥. 쉽게 얘기하면. 힘은 언제나 포텐셜이 감소하는 방향으로. 이게 데리버티브가 포지티브라고 하면 이게 U가 증가한다라는 거, 증가함수라는 거고 마이너스를 붙였으니까 감소해요. 포텐셜이 감소하는 방향으로 힘을 받는다. 그리고 포텐셜은 좀 전에도 얘기했는데 이것은 그냥 U라고 하면 사실은 틀리고 이거 델타 U에 해당하는 건데 이 지점의 포텐셜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대로 줘도 돼. 사실은 포텐셜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값이 아니에요. 포텐셜 에너지를 미분해서 마이너스를 붙여야지 힘이 나오거든. 그러니까 포텐셜은 그냥 이 가상적으로 만들어낸 함수란 말이야. 그래서 물리적인 의미를 갖는 것은 포텐셜의 데리버티브, 이걸 미분을 했을 경우에 그 기울기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기울기가 같은 수많은 함수들이 있죠. 적분을 하게 되면 어떤 함수를 적분하게 되면 적분 상수가 남잖아. 그 적분 상수만큼은 내 마음대로 줘도 상관이 없어. 그래서 그 이니셜 포지션의 포텐셜 에너지를 뭐 0으로 잡을 경우 이렇게 된다는 거. 여기 뭐 100만, 1000만이라고 해도 할 말이 없어. 그거는 자유가 있는데 정작 중요한 것은 어느 지점과 어느 점 사이의 차이가 중요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이 지점을 0이라고 하는 게 산수를 하는데 편리하니까 평형점에서 포텐셜 에너지를 0이라고 할 수 있고 사실은 여기 0이 아니라 뭐 100만 줄, 1000만 줄이라고 해도 상관이 없어. 미분하면 다 없어지는 상수에 해당합니다. 이 함수 관계를 갖고 있는 것만이 힘에 0이 아닌 힘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상수를 미분하면 항상 0이죠. 자, 희한한 적분의 형태가 나오는데 이걸 path integral이라고 해요. 적분은 적분인데 이 1이라고 하는 것이 힘을 변위에다가 스케일러 프로덕트를 해서 다 더한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3차원 공간에서 여기서 여기까지 가고 이렇게 여러 가지 path가 있어. 어느 지점에서 어느 지점까지 가려면 길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F가 conservative force라고 한다면 내가 얘를 들고 내가 하는 것은 아니에요. 중력이 얘를 갖고 이제 움직였다. 어떤 한 바퀴를 돌아서 이렇게 막 꼬였을 수도 있고 지멋대로 돌아가지고 처음에 출발하는 위치까지 왔다. 그러면 그런 길을 출발점과 도착점이 같은 그런 길을 path를 closed path라고 해요. 그 closed path를 따른 적분을 이렇게 적분을 하고 동그라미를 쳐요. closed path를 따른 2를 적분하면 그 답은 0이다라는 거예요. 결과만 얘기해 줄게. 이게 1차원이라면 되게 편리해. 1차원이라면 1차원에서 closed path는 뭐가 될까? 뭐 A에서 B까지 적분하고 B에서 A까지 다시 적분해버리면. 그러면 적분을 A에서 B까지 하고 B에서 A까지 돌아오면 답은 어떻게 돼? A, B, B, C 하면 A에서 C까지 적분하는 거가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A, B 해서 B에서 다시 A로 갔으니까 A에서 A까지 한 적분이 되고 그러면 그냥 0이죠. 한 점에 클라치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3차원의 path integral의 경우에도 동일한 형태가 돼서 이 적분이 존재한다면, 적분할 수 있는 함수라면, 그래서 포텐셜 에너지가 존재만 하면 처음에서 이렇게 이걸 따라서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이 path는 상관이 없고 그 포텐셜의 차이, 시작점과 끝점의 차이에 해당하는 값이 답이 나올 텐데, 그쵸? 근데 빼지잖아. 그러니까 0이지. 네? 시작점과 출발점의 차이로 나타나기 때문에 0이 된다. 그래서 arbitrary closed path를 따라서 E를 계산해보면 항상 0이 나와. 언제? F가 conservative 하면, potential 에너지가 존재한다면. 그러니까 여기에 구슬이 있는데, 물론 이렇게 따라 내려오면 떨어지겠지만, 여기에 사실은 여기 이 원궤도에 꿰어가지고 이렇게 움직인다라고 칩시다. 처음에 V1이라는 속도로 이렇게 움직여가지고 갔어. 제자리로 돌아왔어. 여기 모양이 서로 다르지? 요건 조그만 것이고, 요건 좀 큰 것이고, 여기 높이는 같은데 모양이 다르고, 요거는 작으면서 원이고, 이 모든 경우에 있어서 여기서 V1 동일한 속도로, 동일한 속력으로 떨어지고 마찰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제자리로 되돌아올 때 속도가 얼마인가 물어보고 있어요. 그 답이 뭘까? 답은 그냥 다 같다라는 거예요. 다 같다라고. 그 이유가 뭐냐면 일단 이 gravitational force가 conservative force죠. 그렇죠? 보존력이지. 포텐셜 에너지가 정의가 되는 힘은 언제나 보존력이라고 했지. conservative force가 이 path를 따라서 적분했을 때 항상 0이 된다는 건 우리 앞에서 conservative force가 closed path에 대해서 그 E를 계산하면 항상 0이라고 했기 때문에 gravitational force에 의한 E는 0이야. 근데 사실은 이 gravity만 있다면 그냥 떨어져야 되는데 constraint force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normal force 같이 내가 gravity만 받으면 그냥 땅으로 가라앉아야 되는데 여기에 서 있는 이유는 바닥에서 normal force가 나를 지켜주고 있는 거지. 그런 경우에는 이 path가 이렇게 레일과 같이 이 물체를 이동시키는데 이제 이 path를 따라서 이동시킬 수 있도록 constraint을 준다라고 해. 그 어떤 그걸 뭐라고 할까? 구속한다는 고기 딱 잡혀가지고 쫓아다니게. 근데 constraint force는 항상 이 displacement에 대해서 수직이어야 돼. 수직이 아닌 성분은 다 사라져버려. 그래서 constraint force는 normal force와 같이 수직이야. 이 자기의 이 평면에 대해서 항상 수직이죠. 그래서 constraint force가 displacement의 수직이기 때문에 사실은 net force를 계산해서 E를 해야지 work kinetic energy theorem을 쓰고 싶기 때문에 이 net force에 대해서 계산을 하게 되면 요것과 요것의 합이 되는데 gravity에 의한 E는 0이라는 걸 conservative force이기 때문에 0이라는 걸 알고 있고 constraint force는 normal force와 같이 displacement에 대해서 항상 수직이기 때문에 또 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조건, 두 가지 조건을 이용해가지고 net force가 한 일이 없다가 결론이 나는 거예요. 근데 net force가 한 일이 없으면 kinetic energy work theorem에 의해서 kinetic 에너지가 바뀌면 안 된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potential energy, total kinetic energy 모두 다 바뀌지 않는 그런 형태가 나옵니다. 그리고 independent of shape. 저 path가 그냥 closed path이기만 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두 지점의 포텐셜의 차이는
두 지점을 연결하는 패스하고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또 조건이 나와요. 자, 아까 closed pass가 있었는데 closed pass가 이게 하나의 closed pass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게 지금 점선을 이렇게 해놨지만 여기 출발점은 동일한 거예요. 플러스 마이너스를 붙이는 이유는 C1이라는 패스하고 C2라는 패스가 있는데 C2하고 동일하면서 출발점과 끝나는 점이 뒤바뀐 것을 마이너스 C2라고 합시다. 네. 자, 그러면 C1하고 마이너스 C2를 따라서 오는 것은 closed path지. F가 conservative force면 closed path에 따른 E를 계산했을 때 그 값은 항상 0이 되어야 된다. 그런데 이 두 개의 path로 구성되어 있으니 적분을 분리해서 쓸 수가 있겠죠? 여기에서 여기까지 가고 되돌아올 것을 여기서 여기까지 간 C1 path의 적분, 그리고 마이너스 C2의 적분을 써놨어요. 사실은 이렇게 적분하고 이렇게 적분하고는 동일해. 요거의 부호만 바뀔 뿐이야. 그래서 요거를 반대 C2를 따라 적분한 것에다가 마이너스만 붙여놓으면 돼요. 오케이? 그래서 이항을 해보면, conservative force의 경우 E를 계산하면 closed path가 항상 0이기 때문에 두 지점을 연결하는 arbitrary path에 따른 적분도 항상 동일하다.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까지 포텐셜 에너지를 적분하는데 직선으로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가서 포텐셜 에너지를 구해도 되고 어디로 가도 다 항상 그 한 일은 동일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응용하면 그냥 떨어지는 거, 빗면을 통해 굴러내리는 거, 굴러내리면 또 조금 이야기가 달라지는데, 미끄러져 내리고, 또 미끄럼틀 같은 게 따라서 내려갈 때, 이 밑에 속력은 어떻게 되냐? 속도는 다르죠. 방향이 다르니까. 근데 이 크기가 모두 다 같게 나타난다. 역학적 에너지 보존의 법칙을 썼어요. 자, 마지막으로 지난주에 우리가 그 충돌에 대해서 비바 이렇게 하면서 2분의 mv 제곱 운동에너지의 개념이 들어온 과정에 대해서 오랫동안 공부했는데 결국 데카르트도 못 푼 문제를 우리 한번 결과적으로 풀어보기로 하자. 두 개 물체가 충돌해서 프라임 A와 B가 VA, VB의 속도로 와가지고 꽝 충돌해서 튕겨나간다. 일라스틱이라고 한다면 키네틱 에너지가 컨저브 되는 경우라고요. 일라스틱이라는 게 결국 스프링과 같은 모델로 표현이 된다는 거예요. 스프링이 있으면 이게 보존용이 컨저버티브 포스니까 쫙 포텐셜 에너지로 키네틱 에너지가 바뀌었다가 다시 내뱉으면서 포텐셜 에너지가 키네틱 에너지로 되바뀌어서 나오죠. 그래서 그냥 벽에 공을 튀길 때 이것이 마치 어떤 매스가 스프링을 누르면서 압축이 되었다가 다시 튀어나오는 형태로 근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 키네틱 에너지가 소실이 안 되죠. 컨저버티브 포스니까. 그래서 이름을 일라스틱 컬리전이라고 하고 키네틱 에너지 중에 일부가 소실되었을 때 그때 이제 inelastic이라고 하고 maximally lost 했을 때 그럴 경우 completely inelastic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떡을 벽에 던져서 이렇게 탁 달라붙는지 그런 형태. 자, 두 개 동일한 질량을 갖고 있는 것이 충돌했을 때 당근공과 같이 그럴 때 어떻게 되는가? A하고 B라는 속도로 와서 X하고 Y라는 속도로 지금 X와 Y는 위치가 아니에요. 이게 VA, VB, VA 프라임, VB 프라임 이렇게 해서 너무 쓰는 게 복잡하니까 쉽게 하려고 A와 B가 와서 X와 Y로 갔다. A가 X로 되고 B가 Y로 됐다라는 걸 기억을 해놔요, 지금.
A와 B는 두 개의 이니셜 스테이트고 X와 Y는 그것들의 파이널 스테이트인데 첫 번째 물체의 이니셜 파이널은 AX고 두 번째 물체의 이니셜 파이널은 BY라는 것을 기억해봐요. 자, 그러면 모멘텀 컨저베이션은 질량 곱하기 속도죠. 그거는 이미 데카르트도 다 알았죠. 자, MA, MB equals MX, MY. M이 다 모두 다 같으니까 다 캔슬하면 A 플러스 B 벡터는 X 플러스 Y 벡터가 돼요. 자, 이 벡터의 합이 같아야 된다. 이거 벡터 이퀘이션. 그다음 키네틱 에너지가 컨서브 해야 되기 때문에 일라스틱 콜리전이라고 했으니까 두 개 2분의 1 MA 스퀘어, MB 스퀘어 equal 1/2 MX 스퀘어, MY 스퀘어. 그래서 이걸 다 더하면 되는데 1/2 M이 다 커먼 팩터니까 이거 다 날려버리면 A제곱 더하기 B제곱 equal X 스퀘어 플러스 Y 스퀘어 해볼게요. 이 연립방정식을 풀면 되는 거예요. 봅시다. 이 이니셜 스테이트가 다 잘 알려져 있다면 A와 B가 알려져 있는 거니까 X와 Y를 풀어야 되잖아. 두 개의 변수가 있지. 그치? 두 개의 변수가 있는데 방정식 하나로 풀리지를 않는 거지. 데카르트가 틀린 답을 낼 수밖에 없었던 것이 이게 부정 방정식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답이 나오기 때문에 한 번 맞히면 그게 맞는다라고 오인할 수가 있어요.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 답이 있어요. 그 중에 어떤 컨디션, 예를 들어 키네틱 에너지가 컨서브 된다라는 컨디션을 주면 하나의 답이 나올 뿐이지. 그래서 원모 이퀘이션이 필요했고 이 두 개의 방정식을 풀면 돼요. 근데 사실 여기 A와 B가 3차원 A, B는 이게 픽스되어 있는데 이 모든 벡터가 3차원 벡터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이 3개의 방정식을 만들어내고 4개가 되는 거예요. 자, 쉽게 생각하기 위해서 1차원적인 경우에 어떻게 되는가 봅시다. 자, 모멘텀 컨서베이션이 A 더하기 B는 X 더하기 Y라는 거였고, 그리고 에너지 컨서베이션은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X제곱 더하기 Y제곱의 형태. 자, 이게 인수분해를 해서 풀고 싶어. 얘를 열로 자기네끼리 첫 번째 입자것끼리 A 빼기 X라고 썼어요. 그럼 두 번째 입자끼리 그럼 열로 옮기면 마이너스 B 빼기 Y로 돼. 동일한 방법으로 정리를 하게 되면 A제곱 빼기 X제곱. X제곱 열로 옮기고 B제곱을 일로 가져와서 마이너스 B제곱 빼기 Y제곱. 우리 중학교 때 다 배웠지? A제곱 빼기 B제곱은 A 더하기 B, A 빼기 B 인수분해 하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요 놈이 여기에도 있네. 그치? A 빼기 X는 마이너스 B 빼기 Y. 그래서 요거하고 요거가 동일한 거네. 그죠? 요거 마이너스까지 포함해서. 그래서 그걸 날려보래. 그래서 날려보내면 A 더하기 X는 B 더하기 Y가 나와요. 자, 요 방정식하고, 이거 중학생도 다 풀겠죠, 이제. 요 두 개 방정식을 연립해서 풀면 더하면 2A는 Y, 2Y, 그리고 빼면 2X는 2B. 그래서 Y equal A, X equal B가 나와요. 근데 X, Y가 뭐라고 했어요? A가 X로 가고 B가 Y로 가는 거였죠. 첫 번째 입자의 이니셜을 A라고 그러고 파이널을 X라고 했고 두 번째 입자의 이니셜을 B라고 했고 파이널을 Y라고 했기 때문에 벨러시티가 익스체인지 됐다라고 할 수 있죠. 두 번째 입자의 파이널 벨러시티는 첫 번째 입자의 이니셜 벨러시티하고 일치하고 지금 이거는 완전히 일반적인 경우예요. 다시 말해서 가만히 있는 걸 치는 거 이게 앞으로 가는데 뒤에서 추돌을 해서 맞히는 거 어떤 경우도 모든 경우에 1차원 충돌의 모든 경우에 솔루션이 그냥 나와버린 거야. exact 솔루션이야. 오케이? 그리고 사실은 아까 그 벡터 이퀘이션이라고 했죠. 그래서 벡터 이퀘이션은 1차원 문제 말고 여러분들 당구를 치는 학생들이 꽤 있을 거야.
근데 당구공을 정면으로만 치면 재미가 없잖아. 평면에서 치잖아. 근데 스핀이 안 걸리고 공이 맞으면 얘네들 희한하게 어떠한 각도로 스캐터링이잖아. 충돌하고 나서 두 개가 어떤 각도를 만들고 나가는데, 자, 그걸 공부해서 삼각형을 한번 A, B, C를 이제 변으로 하는 삼각형을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여기서 C라고 하는 벡터는 여기에서 출발해서 여기까지 가니까 A 빼기 B의 형태죠. 왜냐면 꼬리가 지금 이게 머리니까 머리와 꼬리를 바꿔놓으려면 마이너스 B가 돼서 여기서 이렇게 가나 동일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C 벡터는 A 빼기 B다. C 벡터의 크기는 스퀘어 루트 C.C, 그러니까 스케일러 프로덕트라고 얘기하는데, 왜냐면 스케일러 프로덕트가 길이의 곱, 그리고 코사인 데이터가 된다. 이게 자기 자신의 코사인 데이터는 0이니까, 그러면 코사인 0는 1이기 때문에, 그래서 크기는 어떤 벡터의 스케일러, 자기 자신에 대한 스케일러 프로덕트를 해야 된다. 자, 그러면 얘를 제곱한다라고 하면 C 제곱이 되는데, A 제곱, B 제곱, 빼기 2배 A 닷 B의 형태. A 곱하기 B 코사인 세타가 나오겠죠. 네? 그래서 여기를 잘 정리하면 코사인 세타는 C제곱, A제곱 더하기 B제곱 빼기 C제곱 나누기 2AB. 그래서 고등학교 때 아주 복잡하게 증명했던 코사인 법칙이 아주 단순하게 곧바로 나오게 되어 있죠. 자, 3차원의 경우인데 3차원이라도 항상 두 개가 충돌하게 되면 한 평면을 이룰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두 개의 입자의 충돌은 항상 2차원 평면에서 나타나게 됐어. 그래서 A 더하기 B는 XY. 아까하고 동일한 방법을 해봅시다. 근데 지금 이 에너지의 식을 없애버려야 되기 때문에 이 벡터를 제곱을 하려면 스케일러 프로덕트를 하는 수밖에 없어. 스케일러 프로덕트를 하면 A 스퀘어 플러스 B 스퀘어, 그 다음에 2배 A 닷 B. 여기는 X 스퀘어 플러스 Y 스퀘어, 2배 X 닷 Y. 이게 나와. 그런데 에너지 컨저베이션이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이 X 제곱 더하기 Y 제곱 같다라고 했으니까 얘를 날려. 두 개를 날리면 결국 우리가 풀어야 할 방정식은 A 닷 B가 X 닷 Y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경우에 물체가 당구공을 칠 때 어떤 물체가 하나 정지해 있고 탁 치죠. 그치? 뭐 흰 공이 있고 빨간 공이 있는데 뭘 하나 가만히 있는 타겟을, 정지한 타겟을 인시던트 입자가 이렇게 딱 때리지. 그럴 때는 타겟의 속도가 0인 경우가 되고, 타겟 속도가 0이라면 이 값이 0이 되겠죠. 그죠? 각도가 무엇인 건 상관없이 처음에 한 개의 입자의 이니셜 벨로시티가 0니까 0이니까, 그러면 파이널 벨로시티의 스케일러 프로덕트는 0이 되어야 되는 조건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0이 되려면 두 개의 속도 중에 하나가 0이든지, 그러면 X가 0이다. X가 0이면 우리 저런 거 봤죠. 두 개의 물체가 있는데 이렇게 가만히 있어. 그러면 탁 치면 탁 하고 밸런스 익스체인지 현상이 나오는 거야. 정면 충돌, 헤드온 콜리전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동일한 공이 있을 때 타겟하고 있던 파티클이 밸런스가 익스체인지하는 현상이 돼. 두 번째, Y가 0이다. B가 0이었는데 Y가 0이다. 그럼 안 맞은 거야. 안 맞은 거야. 헛 맞췄어. 그러니까 얘는 처음부터 가만히 있고 얘는 원래 속도로 그대로 가는 거지. 그런 일들 많이 일어나지. 욕심사납게 다 맞추려고 하다가 한 개도 못 맞히는 사람 있잖아. 그런 현상이 두 번째. 그리고 둘 다 파이널 벨로시티를 가졌을 때, 그때 희한하게 좌변이 0이 됐기 때문에 두 개의 크기가 0이 아닌데도 스케일러 프로덕트가 0이 되려면 코사인 데이터가 0이 돼야 됩니다.
그치? 스케일러 프로덕트는 그 길이의 곱 곱하기 코사인 프로젝션이기 때문에 코사인이 0이 될 수밖에 없고 코사인이 0이 되려면 90도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약간 그러니까 완전히 헤드온 콜리전이라고 하는데 정면 충돌이 아닌 두께를 갖고 이렇게 충돌을 했을 때는 90도로 나가야 돼요. 그래서 결국에 일라스틱 콜리전의 경우에는 우리가 정확하게 예측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는 여러 가지 이제 배웠는데 정리할 것이 conservation of mass, conservation of charge도 있지만 우리는 전작이 이렇게 심각하게 하지 않았어. conservation of linear momentum, 운동량 보존의 법칙은 뉴턴의 제3법칙, 액션 리액션으로부터 자연적으로 나오고, 그 conservation of mechanical energy 이런 개념들을 우리가 배웠어요. 근데 이제 이 conservation of mass는 뭔가 개선을 해야 돼. 이제 상대성 이론이 들어오게 되면. 그렇지만 상대성 이론이 들어온 뒤에도 conservation of momentum, conservation of energy 이런 것들은 충돌에서는 그대로 유지가 되고, 그렇지만 이 mass가 중요한 에너지의 소스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우리 중간고사 보고 그 상대성 이론을 본격적으로 공부해 보기로 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끝내죠.